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031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대체 부동산을 찾기 어려우신가요?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서 DST라는 것이 있다. 그래서 DST를 잘 활용하면 1031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. 오늘은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소유하는 부동산이 어떠한 조건이 가장 참 적합한 조건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, 어느 부동산 소유주나 투자자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첫째는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의 그 금액만큼의 안정적인 렌탈 인컴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느냐, 이것이 가장 큰 거죠. 어떤 테넌트가 들어와서 어떤 앵커 테넌트가 들어와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 렌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느냐, 이게 뭐 가장 큰 거죠.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? 그 렌탈 프로퍼티에 돈을 안 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변호사 비용과 막대한 다른 그 보수 비용을 하는데요. 정말 안심하고 매달 그런 인감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그게 뭐 투자자의 천국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투자를 렌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텍스 문제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수가 걸립니까? 뭐 지나가다 넘어졌다든가 뭐 빌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그런 모든 라이빌리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정말 그 소유주들이 가장 그 신경 쓰는 게 매니지먼트 필요 없어. 내가 이거 좀 누구 맡겼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뭔가요? 우리의 프로퍼티 텍스도 내가 이걸 내고 나면 내 인컴이 과연 또 들어오는 인컴에서 프로퍼티 텍스를 제어하면 내가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, 이런 거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누가 수를 했다, 이 법률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,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.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든다면요. 뭐 제 친구 하나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골프를 치다가 중간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야, 먼저 나가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골프장에서 뛰어나가는 경우를 봤는데 갑자기 테넌트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. 뭐 문제가 생겼다. 그래서 이 양반은 항상 어디 다닐 때 그게 불안해요. 왜냐하면 오래된 그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리 또 이런 저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뭐 들어오는데 입구가 좁아서 어떨 때는 넘어질 때는 이렇게 해갖고 또 수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온 정신이 매달려 있었던 분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자면서 어떤 사람이 불을 켜놨는데 그게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아파트 오너의 그 책임으로 돌아와가지고 몇 년 동안을 가슴을 졸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지내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해방된다면 투자자들의 천국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렌탈 수입을 받고 있는데 텍스를 얼마큼 내느냐. 아까 프로퍼티 텍스도 얘기했지만 프로퍼티 텍스 외에 내가 과연 렌탈 인컴으로 받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또 내야 되겠느냐.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DS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통 건물들의 비즈니스 감가상각이 보통 한 33년 정도, 30년 넘게 감가상각을 이루어갑니다. 그렇지만 DST 같은 경우는 10년에 아주 집중적인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 비율이 굉장히 크죠. 그러면 내가 렌탈 인컴으로 받는 그 수입에서 그 텍스 디덕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훨씬 많죠. 이런 종류, 그 다음에 또 건물에 부동산에 테넌트가 얼마나 건실한 테넌트들이 들어오느냐, 앵커 테넌트가 들어오느냐, 이것이 또한 커다란 관건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런 서너 가지의 요건들이 잘 갖추어서 돌아간다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정말 해피하고 너도 나도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하겠죠. 그렇지만은 모든 부동산이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
부동산의 그 어떤 호프랄까요? 염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은 것이 DST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이제 나중에 팔고 나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 부동산을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네, 그런 것들을 이제 DST가 금융부동산으로 공동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전문가들이 이미 미리 다 조사한 프로퍼리를 투자를 하는 거라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다.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. 한국 분들은 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.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법률적인 장치도 좀 어렵고 그러면 이 건물을 팔려면 만약에 3명이서 같이 합작을 했다면 3명이 다 동의를 해야 또 이 건물을 팔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또 그런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는 그런 일반적인 개인이 몇 명이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가의 프로퍼티 또 이런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부동산을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DST는 이제 no management, no property tax, 그다음에 no liability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건물주 같은 분들 이제 매니지먼트 직접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이제 그 매니징 컴퍼니에서 하청을 줘서 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프로퍼티 텍스는 어차피 회계사나 뭐 이런 분이 하실 거고 라이어빌리티는 인슈런스 회사를 통해서 하고 하실 텐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다가 주는 것도 결국 경비지요. 뭐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부탁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 어떤 비용과 인건비가 들었다면 그 차지가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이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헤드에이크를 내가 암만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관리를 해준다 그래도 오너로서 거기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.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겠죠.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야 그건 뭐 CPA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되지만 DST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에서 이미 프로퍼티 텍스를 다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4%에서 6% 렌탈 인컴하고 프로퍼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라이빌리티 같은 경우도 물론 변호사가 있고 하지만 그 변호사 비용은 다 누구겠습니까? 내가 내야 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런 라이빌리티도 그런 DST 트러스트가 모든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누리는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. 네,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인 사회에서도 이제는 내가 그냥 단지 저건 내 프로퍼티야.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부동산을 즐기면서 또 수익이 좋은 그런 그 금융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눈을 돌린다면 한인 사회의 그 부동산 그 개념도 많이 틀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